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나요? 무릎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리고 저녁만 되면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자도 개운하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몸속에서 만성염증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만성염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느 순간 정말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관절이 너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어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 치매 증상이 시작돼서 가족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데 그분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몸에서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기셨던 겁니다. 만성염증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급성염증처럼 갑자기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아주 천천히 쌓입니다. 혈관벽에도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도 쌓이고 뇌세포 주변에도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심근경색으로, 뇌경색으로,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요. 특히 60대 이후 남성분들,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르몬 변화와 근육량 감소로 인해 염증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내장 지방이 늘면서 염증을 만드는 물질들이 계속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70대 초반 남성분 한 분은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오시기까지 3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결국 오셨을 때는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3년 전에 오셨다면 식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한 분은 60대 중반 여성분이셨는데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부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넘기셨대요. 그런데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조기에 잡았다면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면 온몸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무릎만 아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혈관도 막히고 당뇨도 악화되고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뻐근함, 그 피곤함, 그 소화 불편함은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 바로 잡으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쌓일까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고 아픈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면역 체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원래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면역 세포가 오작동을 시작합니다. 외부 침입자가 없는데도 계속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의 시작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훨씬 두드러집니다. 면역세포가 노화하면서 염증성 노화라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몸이 계속 전쟁 중인 것처럼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무겁고 뻐근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장지방입니다. 배 속에 쌓인 내장지방은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닙니다. 내장지방은 그 자체가 염증 물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인터루킨 6, TNF-알파 같은 염증 물질들을 계속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관절을 공격하고 뇌세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염증 수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지방은 나이 들수록 더 쉽게 쌓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처럼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지금은 조금만 먹어도 배에 바로 쌓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튀김과 가공육은 염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빵, 떡, 과자, 탄산음료, 라면, 햄, 소시지, 튀긴 치킨 같은 음식들이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를 반복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로 이어지고 염증은 더 심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제가 만난 60대 후반 남성분 한 분은 매일 아침 빵과 커피로 아침을 드셨어요. 점심은 회사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나 짬뽕, 저녁은 집에서 밥과 국, 반찬을 드셨는데요. 문제는 저녁 후에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습관처럼 드셨다는 겁니다. 이분의 염증 수치는 정상보다 거의 3배 높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식습관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빵 대신 계란과 채소, 점심에 짜장면 대신 생선구이와 샐러드, 저녁 후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요.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 이유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 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 깨거나 잠이 얕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복구 작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괜찮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코르티솔이 오히려 염증을 키웁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 경제적 걱정, 건강 염려 같은 것들이 계속되면 몸속 염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불안 같은 것들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거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염증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식습관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면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내장지방도 줄여야 합니다. 다행히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서 하나만 바꿔도 다른 것들도 함께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항염증 식재료를 먹기 시작하면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밤에 더 잘 자게 되고 수면이 좋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러면 식욕 조절도 잘 되면서 내장지방도 줄어듭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항염증 식재료 7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이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염증 식재료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재료들은 실제 연구를 통해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게 입증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강황입니다.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커큐민이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특히 관절 염증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강황을 꾸준히 먹게 했더니 석 달 후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은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후추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20배 이상 높여줍니다. 그래서 강황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실 때 후추를 한 꼬집 같이 넣으세요. 하루 권장량은 강황 가루 기준으로 한 티스푼 정도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강황 가루 한 티스푼, 후추 한 꼬집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카레를 좋아하시면 카레에도 강황이 들어있으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카레를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합니다. 특히 소화기 염증과 근육 염증에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 심한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생강은 생으로 먹어도 되고 차로 끓여 마셔도 됩니다.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면 생강차가 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목도 편안해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강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입니다. 아침에 생강차 한 잔 또는 식사할 때 생강을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생강이 너무 맵다 싶으면 양을 줄이셔도 됩니다. 세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냅니다. 특히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혈관벽에 쌓인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익히면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그냥 먹으면 위가 쓰릴 수 있으니 밥과 함께 드시거나 꿀에 재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마늘 두세 쪽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 때 밥과 함께 한쪽, 저녁 식사 때 한쪽 정도 드시면 됩니다. 냄새가 걱정되시면 식사 후에 사과나 우유를 드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진화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구워 먹거나 찌거나 졸여 먹으면 됩니다. 튀기면 오메가3이 산화되니까 튀김은 피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에 드실 양은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 꽁치 한 마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선을 드실 때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도 줄고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합니다. 또 해독 작용도 뛰어나서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니까 3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세요. 샐러드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브로콜리 한 송이의 절반 정도입니다.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한 접시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잘 됩니다. 여섯 번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베리류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 냉동 베리를 사서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베리도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1컵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 후 디저트로 블루베리 한 줌 또는 오후 간식으로 딸기 5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베리류는 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7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EGCG,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하며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녹차는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1잔, 점심 식사 후 1잔, 오후에 1잔 정도요. 녹차를 우릴 때는 80도 정도의 물로 3분 정도 우려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녹차에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 6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밤에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하루 1잔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 7가지 식재료를 하루 루틴에 넣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강황 우유 1잔, 계란과 브로콜리, 블루베리 한 줌, 녹차 1잔. 점심 고등어구이나 생선 요리, 샐러드에 마늘 드레싱. 저녁 된장국에 브로콜리, 생강차 1잔. 간식 딸기 5개, 견과류 1 줌. 이렇게만 드셔도 일주일 안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 후엔 무릎이나 손가락 통증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거고요. 3달 후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확 떨어진 걸 확인하실 겁니다. 이제 염증을 키우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먹어도 이 습관을 계속하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빵, 떡,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주스, 흰쌀밥, 라면 같은 음식들이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함께 분비됩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최악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마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염증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흰쌀밥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흰쌀밥은 당 지수가 높아서 빵이나 과자만큼이나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대신 현미밥, 잡곡밥, 귀리밥으로 바꾸세요. 흰쌀에 현미나 귀리를 3분의 1 정도만 섞어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제가 만난 60대 후반 여성분은 매일 오후 3시마다 빵과 커피를 드셨어요. 그냥 습관이었대요. 그런데 그 습관을 끊고 대신 사과 반쪽과 견과류 한 줌으로 바꾸셨습니다. 3달 후에 관절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체중도 4kg 빠졌고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 드시면 염증은 절대 안 줄어듭니다. 2번째, 가공육과 튀김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튀긴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같은 튀김 음식은 염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 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튀김은 기름이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뀝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에 튀긴 음식은 최악입니다. 식당에서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서 튀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름에는 트랜스 지방과 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걸 먹으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공육은 대장암 위험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게 바로 가공육입니다. 하루에 50g씩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초반 남성분은 아침마다 토스트에 햄을 얹어 드셨어요. 그리고 점심은 회사 근처 치킨집에서 자주 드셨고요. 이분의 염증 수치는 정상의 4배였습니다. 혈관도 좁아져 있었고 무릎 관절도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공육과 튀김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아침에 계란과 채소, 점심에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샐러드로 바꿨어요. 넉 달 후에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가공육과 튀김도 지금 당장 끊으세요. 한 달만 끊어도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식습관과는 다르지만 염증을 키우는 데는 음식만큼이나 강력한 요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 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 과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괜찮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코르티솔이 오히려 염증을 키웁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 경제적 걱정, 건강 염려 같은 것들이 계속되면 몸속 염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거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 자녀와의 갈등 같은 것들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수면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적게 드시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산책을 하세요.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세요. 혼자 속으로만 사귀지 마시고 털어놓으세요. 이 3가지 습관을 끊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의 주범입니다. 관절, 혈관, 뇌를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항염증 식재료 7가지를 꾸준히 드시고 염증을 키우는 습관 3가지를 끊으시면 됩니다. 강황, 생강, 마늘,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베리류, 녹차. 이 7가지만 하루 루틴에 넣으세요. 그리고 설탕, 가공육, 튀김은 끊으세요. 수면도 챙기시고 스트레스도 관리하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주일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손가락이 뻣뻣한 느낌이 조금 줄어듭니다. 소화가 좀 더 편안해지고 밤에 잠도 조금 더 깊이 잡니다. 2주 후 무릎이나 손목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산책할 때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얼굴 붓기도 줄어들고 피부톤도 조금 밝아집니다. 한 달 후 체중이 2kg에서 3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배 둘레가 줄어들면서 바지가 헐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덜합니다. 가족들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석 달 후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확 떨어진 걸 확인하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고 관절 통증은 거의 사라집니다. 손주와 놀 때 숨이 덜 차고 배우자와 산책할 때 훨씬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년 젊어진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오늘도 또 통증이랑 싸워야 하나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가족들과의 여행도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겁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변화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받고 혈액 검사 결과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평생 가져가셔야 합니다. 한 달 하고 그만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80대, 90대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 수 있고, 배우자와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습관을 관리하고 염증을 잡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일찍 돌아가시거나 병원 신세를 많이 지신 분들은 대부분 식습관을 방치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설탕 든 음료 대신 녹차 한 잔 드시고 내일 아침부터 강황 우유 한 잔 드시고 점심때 고등어구이 한 토막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일주일 후엔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만듭니다. 손주와 오래 놀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친구들과 오래 웃으며 지내고 싶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권영만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